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성공 투자 오후 즉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종목 탑10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리워드홀딩스 김서훈 이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오늘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바로 12종목 공개합니다. 자, 7월 중순 8,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오늘 장중 14,000원까지 찍고 내려오면서 단기 급등이 두드러지는 KT 서브마린이 오늘의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지난주 2분기 후실적 발표와 함께 LS그룹 편입 기대와 더불어서 주가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실적부터 살펴보면 2분기 매출액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억 원 흑자 전환에 나서면서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조적 변화의 시장은 점수를 주는 모습입니다. 수익성 높은 전력 케이블 매출이 추가된 점에 주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8월 16일 LS전선으로의 최대 주주가 변경됩니다. 이제 LSK 서브마린인가요? 해저 케이블 사업의 확장, 성장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3조 5천억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LS전선과의 시너지 기대와 더불어서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급등. 오늘 고점에서 차익 실현과 함께 상승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는데 여기에서의 추가 상승의 힘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봅니다. 오늘의 10위 KT 서브마린입니다. 자, 이어서 9위입니다. 시간회 급등 이후 오늘 장 초반 동국제강 삼형제 상승 출발한 이후 동국제강의 힘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9위를 차지했네요. 장중 20% 넘는 급등으로 탄력 강하게 가져갑니다. 먼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 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소식 플러스 중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 부양 기대로 철강 가격이 반등하면서 투심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적입니다. 동국제강 현재대 6월 1일 인적 분할한 이후에 6월 한 달간의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인적 분할 이후 첫 실적으로 분기 실적이 아닌 한 달간의 실적,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성 판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중심의 생산 판매 전략으로 견조한 호실적을 달성한 건데요. 6월 한 달 동안 영업이익 515억 원을 기록하면서 12%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실적 선방과 함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동국제강이 오늘의 9위입니다. 자, 이어서 8위는 2차 전지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의 반등과 함께 장비주 강세 두드러지죠. 원준이 8위입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까지 부각되면서 급등세에 두드러지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까지 부각되는 원준의 탄력도 오늘 정말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의 이 전고체 배터리 공급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준도 이 이슈의 동반 급등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를 성장 모멘텀으로 무엇보다 양극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에 따른 수혜 기대가 원준 그 투자 포인트 중심에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 열처리 장비를 공급하는 원준, 포스코 퓨처엠이 주 고객사죠.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2년간 6,800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능력을 5만 톤 이상 확대한 데 따른 그 수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향후에 포스코 퓨처엠, GM의 합작 공장 향 추가 수주 기대 또한 높습니다. 실적은 2분기 영업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긴 하나 이 단기 실적보다는 신규 수주에 주목하자 내년 또 연간 영업이익은 80% 넘는 급증이 전망되면서 내년에 가시화되는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비주 안에서 탄력적인 상승으로 올라오는 원준이 오늘의 8위입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짚어봤습니다. 전략 들어가 볼까요? 네, 10위는 KT 서브마린입니다. 일단 실적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국내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 기대감도 충분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 LS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기관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뭐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라서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진입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 뭐 선박을 이용해서 해저 그 전력 케이블, 그다음에 해저 통신 케이블을 시공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6일에 KT에서 LS 전선으로 최대 주주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전부터 사실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LS 전선으로부터 올해 2월 신규 선박을 좀 양수 받음으로써
해저 전력 케이블까지 사업을 좀 확장했는데 이로써 이제 시장에서는 LS 전선이 납품하고 KT 서브마린이 시공, 유지, 보수하는 원스톱 솔루션이 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주 경쟁에서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2분기 실적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분기 55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로 이제 해저 전력 케이블 사업이 흑자 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턴어라운드의 가시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LS 전선과의 수주 관련 시너지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해상풍력 관련한 케이블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수주했던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더불어 또 국내 해상풍력 설치가 추가적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장기 성장성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사실 실적이 어떤 확인이 되면서 급등한 것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보이고 또 최근에 순매수했던 기간이 오늘은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한 61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한 기간이 오늘 한 2만 주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해서 눌림목 기간 조정 이후에 신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은 다소 부담스럽다.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준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부분 좀 소화되는 여부를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KT 서브마린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9위 동국제강입니다. 이제 한 달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강한 급등에 나오고 있는데 실적적으로도 지금 밸류에이션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동국제강? 네.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회사 쪽으로 실적을 좀 몰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철강주들이 정말 쌉니다. 휴스틸 같은 종목도 퍼 2에서 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7월 28일에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숫자를 보고서 389억 공시가 나와서 뭐 이 정도면은 뭐 적당히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주석이 달렸더라고요. 한 달치라는 이런 주석이 달렸고요. 분기가 아닌. 네.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연간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뭐 4,500억에서 4,700억 이러면 뭐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얼마죠? 지금 시총이 한 5천억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요. 물론 이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이제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뭐 단순 계산을 해본다라면은 정말 싼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현재 상한가에 들어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충분히 싼 상황에서 절강주들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철강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의 경우에는 역시나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싼 가격 속에 하반기 철강 업황 기대감 속에 또 주목받고 있는 동국제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입니다. 이 외국인 순매수세의 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 계속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일단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안에서 높지 않은 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관심을 가져도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생산에 필요한 그 열처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한 원인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글로벌하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지난주 후반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가까운 레벨에 왔고 전고체 배터리 탑재할 자동차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주주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원준이 사실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열 열처리 장비를 납품한 바 있기 때문에 2025년 1분기 상용화로 지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 기업의 상용화에 앞서서 대규모 장비 수주가 가능성이 지금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원주는 2020년에 그 독일 기업을 인수하면서 초고온 열처리 장비 기술을 내재화시켰는데요. 이 기술로 인해서 실리콘 응급제용 열처리 장비를 공급을 했고 또 전고체 배터리 개발용 초고온 열처리 장비도 납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또 IT 쪽에서는 MLCC 소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열처리 장비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는 북미 지역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 구축의 수혜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사실 지금은 크지 않지만 2030년까지 20만 톤 규모로 작년 대비 50배 성장하는 그런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서 원준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간 15% 이상 상승했지만 큰 흐름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중장기 성장 매력은 꾸준하게 지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5천 원까지는 좀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성장 매력이 충분한 원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2차 전지주가 상승의 중심에 있지만 이제는 2차 전지 그 외의 종목들도 함께 오르면서 상승 종목수 외에 체감적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 발표 이후 올라서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랭킹쇼 종목 탑10 7위 종목 공개합니다. 조선주들 2분기 흑자 시험과 함께 반등을 꾀하는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회복 방향성에 주목하면서 주가 흐름 견주합니다. 오늘의 7위를 차지했네요. 실적을 보면 2분기 525억 원의 영업 적자를 시현하면서 전분기 대비로도 적자폭이 확대됐고 컨센서스를 밑돈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건조 물량, 건조 성과의 상승으로 외형은 성장을 하고 있고 또 LPG 선 건조 지연에 따른 일회성 비용, 또 인력 충원 등의 선제적인 반영 비용을 제외하면 전분기 대비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3분기부터 건조 일정 지연 이슈 완전 해소에 따른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느리지만 회복의 방향은 변함없다. 조선 업사이클의 수익성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증권가에서는 호평과 함께 현대미포조선 탄탄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평가인데 더 힘내줄 수 있을까요? 7위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이어서 6위입니다. 역시 실적 발표 이후 낙폭과대주들의 반등도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호텔신라가 6위에 올라왔네요. 자,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6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가 500억 원대 초반이었는데 이 대비 시장 기대치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하반기에 좀 더 이 실적 개선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회복에 따른 개선, 또 개별 관광객의 매출 증가, 무엇보다 나이공 매출 회복에 주목을 하면서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주가 반등 시도하는 호텔신라, 최근 다른 업종 대비 수급이 여기까지 관심을 가지진 않았는데 바닥권에서의 회복 기대와 함께 반등 얼마나 더 끌어갈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6위를 차지했네요. 자, 7위 현대미포조선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반등을 줍니다. 김성우 이사님, 현대미포조선의 매력도 얼마나 보세요? 네. 역시나 전반적으로 조선주에 대해서는 빠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천천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이 신경질적으로 패대기를 쳤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미친 듯이 또 사 모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 선박주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C선이라고 하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매출 비중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0%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 물론 컨센보다는 못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2분기가 최악이다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3분기부터는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대미포조선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미포조선이 중소형 선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데 경쟁사들이 거의 다 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혜를 현대미포조선이 그대로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이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 더 좋고 뭐가 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시더라도 좋으니까 조선주들의 경우는 한 종목
종목 정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 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 선박 가운데 최강자로 꼽히고 있는 현대미포조선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죠. 6위는 호텔신라입니다. 역시나 이제 이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2분기 또 점차 3분기로 갈수록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지금부터 계속 좀 관심 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호텔신라 사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 가져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672억 원이었는데요.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그 면세 부분은 영업이익 일회성 비용을 수익을 제외하면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는 것이었는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호텔 사업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은 사실 내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본격화되면서 좀 올해는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일단 전망되었지만 서울과 신라스테이 투숙률이 지금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양호한 수준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유명 관광지를 찾는 여행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는데요. 따라서 지금 사람도 많아지고 관광객도 많고 또 높은 호텔 가격 역시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호텔신라 역시도 이런 글로벌한 호텔 사업 업황 호황에 좀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점 하반기에 좀 더 이벤트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최근 중국 대사의 우호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 이전인 8월에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상반기 과잉 재고로 인해 부진했던 중국 화장품 시장이 지난 6.18 쇼핑 행사를 기점으로 재고가 많이 소진된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재고 축적으로 인한 어떤 면세점에서의 그런 보따리상의 그런 구매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7월 1일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현재 계약 면적 대비 한 30%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연말에는 이것이 또 50%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텔 레저는 또 3분기 성수기의 진입에 따른 호실적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더 실적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설정한 이후에 좀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 대비 반등에 대한 힘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긍정적인 방향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전략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호실적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오늘의 5위입니다. 초어닝 서프라이즈의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주가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주가를 압도했다. 밸류에이션 계속 싸지는 중이라는 해석입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400억 원대였는데 이 대비 90% 넘는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 857
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급증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저마진 수주 정리로 빨라진 중공업 부문의 마진 개선이 호실적의 주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 고무적이다. 건설 부문도 양호했고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 증가로 공급자 우위 시장을 형성하면서 북미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중동 등에서 수주 증가에 따른 중장기 실적 성장 유효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실적 전망치를 대폭 상향하고 줄줄이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려잡고 있는데요. 목표가까지 머지않아 보이네요. 오늘의 5위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4위는 2차 전지주 과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심의 매수 열기가 지속되면서 지난주 변동성 확대 이후 재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 발표한 SK이노베이션이 4위입니다. 그 상승에 동참하면서 장중심 6%까지 상승폭을 키우는데요.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 지금 1,068억 원의 영업 적자를 시현을 했고 다만 SK온은 1,315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적자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부분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유가 WTI 기준으로 $80를 터치하면서 유가 정지 마진의 상승과 더불어서 정유 부분의 실적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점진적인 배터리 실적 개선으로 하반기 이익 체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온의 수율이 안정화되고 있고 AMPC의 효과가 기대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7,688억 원이 전망되면서 대폭 개선되는 3분기 실적을 감안했을 때 주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일정에 따른 전략은 잘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의 4위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연동되는 한미반도체 오늘의 3위입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상승 눈에 띄는데요. AR 시장 확대에 따른 HBM 생산 필수 장비 KC본더의 수요 증가로 실질적인 AI 반도체 엔비디아발 수혜주로 대장주 중에 하나죠. 8월 MSCI 편입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고요. 곽동신 대표이사가 최근 총 1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또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HPSP 지분 가치 약 1조 8천억 원 또한 부각되고 있는 한미반도체. 아직까지 실적은 부진합니다만 주력 제품 TC본더의 매출 기여도가 커지는 2024년에 매출은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1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미래 성장 가치 주목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대장 한미반도체 오늘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전략 들어가 볼까요? 네, 5위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실적 너무나 좋고요. 이 증권사들 잇따라서 목표가 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기대되는 상황인데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도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변압기 섹터는 계속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단에서는 IRA, 칩스 법안 그리고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급단에서는 과거에 이제 변압기들의 어떤 슈퍼 사이클 당시에 증설을 함부로 했다가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압기 업체들이 증설을 이번에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원재료인 전기강판이 현재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공급에서 맞출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변압기 섹터의 호황은 최소한 2년 이상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그동안 보시게 되면 효성중공업이 약간 이등주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공업 부분, 건설사 그리고 변압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피어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중공업 부분에서는 이제는 고마진 수주장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마진이 무려 8% 넘게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부분 역시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원가 부담을 도급 금액을 약간 높임으로 해서 충분히 이제 커버를 이제 해 나온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약간 좀 이제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는 주가 어떤 멀티플 희석 요인들이 없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 이 변압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력 관련 매출량 부분 놓고 보게 되면은 효성중공업 매출이 LS 일렉트릭과 뭐 다른 어떤 변압기 3사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효성중공업이 그 가동률, 공장을 미국 내에서 공장을 가장 늦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가동률이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 좀 순서에서 밀렸는데 가동률만 올라온다라면은 단번에 이게 탑픽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최근에 주가 강세의 가장 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좀 상상력을 좀 더하게 된다라면은 이 건설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또 주가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상상력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영업이익이 워낙에 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뭐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고요. 다른 변압기 섹터, 뭐 LS 일렉트릭, 재룡 전기 이런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눌림목 나올 때마다 매수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김영재 이사님은 효성중공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근데 이제 주가도 너무 크게 반영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기기 호황 사이클이 이게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이제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어떤 밸류에이션상으로도 조금 할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 여기에 이제 추정치가 이제 급속도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현재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이 거의 좀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싸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단기 급등은 좀 부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명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금 부각되는 것은 맞지만 단기 급등은 다소 부담스럽다. 지금 급등 이후에 좀 눌림목 구간에서의 전반적인 관심,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김영재 이사님, 오늘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변동성 이후에 SK이노베이션 유증 일정에 따라서 또 전략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SK이노베이션이 그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이제 좋은 종목으로 저는 평가를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좀 잠깐 잘 가던 주가가 약간 한번 망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때가 좀 기회였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2분기에 지금 1,068원 적자로 컨센서스를 하였는데 이것이 정제 마진 하락으로 정유 사업 때문에 실적이 나빠왔던 것이지 그 외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무난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유 사업 부분이 지금 4,1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화학은 1,700억대 영업이익, 또 윤활기유도 2,600억 영업이익, 그리고 SK온도 적자폭을 대폭 축소하면서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업 제외하고는 상당히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하반기에는 정유 사업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일단 정제 마진 개선세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일단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서 석유 제품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될 전망이고, 여기에 이제 상반기에 오펙 플러스에서 두 차례 감산으로 하반기 초과 수요가 하루 평균 150만 배럴 나올 것으로 전망할 수 있어 유가도 상당히 강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제 마진은 강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의 시황 개선이 또 이제 NCC 업체들의 가동률 상향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정유사들의 납사 마진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는 6천억 원 이상의 그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분기 그 실적 호전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SK온 같은 경우는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일단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는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사실 4일 기준으로 유상증자가 이제 기준일이 되는데요. 따라서 2일까지 매수를 한다면 이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직까지 뭐 확정된 그런 가액은 아니지만
지금 14만 3,800원으로 지금 한 주당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중에서 장기 성장성을 보고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좀 부담 없는 종목은 SK 지금 이노베이션이 아니겠냐라고 판단해서 유상증자에 좀 참여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일까지는 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한 24만 원 이제 유상증자 이후 권리락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가격 기준으로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증 참여가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근데 유증 이후에 또 물량이 상장됐을 때의 변동성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SK 이노베이션 투자 관점 김성우 이사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오늘 일단 SK 이노베이션의 상승의 흐름은 아무래도 다른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상승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SK 이노베이션 하면은 뭐 2차 전지 셀과의 어떤 셀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정유화학분에 대한 부분들하고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80불을 찍고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80불을 쉽게 깨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화학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중국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마감된 7월 정치국 회의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은 중국 쪽에서 나온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워낙에 확고하기 때문에 화학 부분 역시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바라보는 가치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SK 이노베이션의 전략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셀 업체보다는 10% 싸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볼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수요가 이제 마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역시도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만 놓고 본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삼성 SDI를 조금 더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까지 진단해봤습니다. 3위 빠르게 보도록 하죠. 한미 반도체입니다. 뭐 역시나 HBM 관련주 탑픽으로 꼽히는 한미 반도체인데 최근에 이제 너무 급등한 데에 따른 주가 고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비싼 것은 맞습니다. 그건 또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회사 측도 올해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IR 때마다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도 충분히 이 부분 인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흘러가는 그림, 즉 HBM, 서블 DDR5, CoWoS, CoWoS라고 하죠. 2.5D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그림이 너무나 명확하고 한미 반도체 TC 본더 장비를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뭐 리플로우 장비가 대체할 수 있다, 다른 장비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노이즈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반도체 장비 제외하고는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모멘텀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진님의 댓글입니다. 7만전자 깨질 위기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이 연이틀 매도 스탠스를 취하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위태위태한 가운데 겨우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도 함께 빠지면서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핫바님의 의견입니다. 오늘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섹터가 올라가서 좋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맞아요. 2차 전지뿐 아니라 조선, 철강 같은 시클리컬 섹터, AI 플랫폼 같은 성장주, 또 많이 쉬었던 제약바이오까지 골고루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소외감 느꼈던 분들은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덜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랜드튜브님의 댓글입니다. SK이노가 좀 많이 분노하는 중이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맞아요. 그 정유냐 2차 전지냐 그 애매한 그 가운데에서 디스카운트 되던 SK이노베이션이 이 정유와 배터리 사업 모두 하반기에 실적이 나아질 것이란 분석과 함께 불을 뿜고 있습니다. 기관도 연이틀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도 사들이고 있는데요. 방금 전 그나마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까지 들어봤는데 현재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님의 의견입니다. 오늘 호가창 안 움직였던 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아침에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 코스콤의 오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은 코스콤을 통해 종목의 시세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투자에 진심인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은 또 안 일어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는 2차 전지주의 상승과 함께 AI 로봇주들의 반등입니다. 오늘 그 중심에 있는 2위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네이버의 급등이 심상치 않네요. 알체라, 솔트룩스 등 AI주들의 동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이버 8월 4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AI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카카오 대비 강한 반등 장중 8%까지 상승폭을 키우는데요. 2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시마크의 인수 효과와 더불어서 여행, 커머스 매출 등 전 부분이 고르게 성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8월 24일 하이퍼클로바 X의 공개를 앞두고 AI에 대한 모멘텀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AI 모멘텀으로 네이버 단순 낙폭 과대 속 반등일지 그 이후에 모멘텀이 더 짙어질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2위를 기록했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대장은 쉽게 죽지 않는다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가 오늘의 1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153만 9천 원 고점을 찍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 이후 목요일은 100만 원 하향 이탈하면서 흔들림이 어마무시했죠. 2차 전지 투자 광풍 이후에 변동성으로 경각심을 준 이후 에코프로, 포스코그룹을 비롯한 2차 전지들이 반등해주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만 보면 개인은 매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면서 주가 다시금 100만 원을 탈환하기 시작해 지난주 금요일부터 2차 전지주들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8월 MSCI 편입 이슈와 더불어서 또 2차 전지주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그 향후의 흐름 에코프로와 함께 2차 전지의 전반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단기 과도한 하방 변동성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주시하는 가운데 2차 전지의 과도한 쏠림 현상 이후에 그 후폭풍을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수급 쏠림은 다소 완화되면서 2차 전지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상승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죠. 2위 네이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오늘의 급등 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있는데요. 근데 이 가시성이 좀 재료에 대한 가시성이 좀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하면서 오늘 좀 특이하게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수급은 이미 예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4일 날을 AI 관련해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하이퍼 클로바 X 공개하고 동시에 그 대화형 에이전트인 클로바 X 베타를 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검색 서비스 Q 베타를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미 그 하이퍼 클로바 X는 스타트업 기업 일부에게 지금 성능과 특징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화 컴퓨터, 소카 등 그런 업체들과 업무 협업을 매면서 기술력도 좀 인정받았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상향한 새로운 챗 GPT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경쟁에서 좀 네이버가 그렇게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제 근데 개인적으로 좀 써보니까 한국어 뉘앙스를 해석하는 능력은 아직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가 이런 것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커머스라든지 콘텐츠 사업이 더 이상 수익성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으로 좀 전환되고 있고 또 인수한 포시마크가 흑자 전환한 것도 이미 1분기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용 회유라까지 겹쳐지면서 2분기는 물론 하반기 실적 역시 양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종료되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성장주 가치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적정주가를 산출하는 그런 평가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적정주가가 높아지는 것도 상당한 매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하락에 따른 에너지도 축적한 만큼 점진적인 주가 회복 기대 가능한 구간을 진입했고 아직 투자가 필요한 카카오 대비 상대적 그런
대한 선호도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 관련주에서는 최선호주로 판단해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26만 원 잡고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점심전 주가 회복 기대되는 네이버 살펴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1위 에코프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죽지 않는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100만 원도 깨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계속 변동성 구간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갖다가 한번 세게 튀기면은 높이가 계속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이가 낮아지면서 그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딱 지난주부터 그런 과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역대급 거래대금이 지난주에 터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한 것보다는 반등시마다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의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전략이 약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주도주인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리튬 가격, 최근에 나오고 있는 리튬 가격 자체가 최근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이 실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들을 이제 본다라면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아마 양극재 업체들 실적 돌아설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이 줄어든 구간 자체가 결국 이것이 가격 조정으로 나오든 아니면은 기간 조정으로 나오든 간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약간 좀 쉬어감이 어떤 형태든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지난주에 약간 좀 위에서 좀 추격 매수를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좀 반등시마다 좀 반등이 나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하시는 어떤 그런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좀 밑에서 좀 잘 잡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하반기에 약간 시장의 어떤 색깔이 상반기와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도 섹터가 하나둘씩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과 AI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일부를 줄이셔서 약간 다른 섹터를 좀 매매를 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축소 구간에서의 반등시 비중 축소에 대한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